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볼게요. 네, LS 일렉트릭 짚어보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해준 가운데 주가도 긍정적으로 화답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AI 광풍에 힘입으면서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신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실적 그리고 주가 전망을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수급으로 먼저 보게 되면은 LS 일렉트릭은 기관이 하루 만에 매수세가 전환이 됐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수가 전환되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집계되는 거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빠르게 급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약간 전분기 대비나 이제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상치보다 조금 좀 못했다라는 쪽들은 있지만 그래도 뭐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쪽에 대한 반응과 함께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6% 증가하는 모습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들과 함께 추정치 대비해서도 6.7% 증가하는 모습들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LS 일렉트릭은 세 가지 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력기기 쪽이죠. 배전반 차단기 변압기. 그래서 초고전압 변압기 관련된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가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자동화 쪽에서는 PLC 인버터 관련된 쪽들에 대한 흐름들을 또 가져가고 있고 또 스마트 에너지 관련된 쪽들에서 총 3개의 축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이 초고압 변압기 관련된 쪽들은 먼저 캐파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런 쪽에서 부산의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죠. 변압기 공장이죠. 이쪽을 증설하고 게다가 또 관련된 KOC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덩치가 조금씩 커졌는데 그에 따라서 이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고마진이죠. 초고압 변압기 쪽을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진은 더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AI 인프라 관련된 수혜 쪽은 당연히 나올 수가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난 작년이었었죠. 한 1,000억대 빅테크 향 기업으로 수주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맞춤형 배전 솔루션부터 변압기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전력 설비 관련된 쪽들도 AI 투자가 확대가 됐었을 때 수혜를 바라본다라는 쪽에 대한 투자 사이클들이 그대로 또 적용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원전과 전력 관련된 인프라도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즘에 원전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원전도 지난번 메타가 어떤 원전 SMR 쪽과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쪽에서 전력을 공급받는다라는 쪽들과 함께 미국은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지금 전력을 이제 기존에 있는 전력 회사로부터 데이터 센터가 막 커지면서 AI가 확대가 됐었을 때 그를 모두 다 받게 되면은 전력 부족 사태와 함께 전력 요금들이 더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방지해야겠다라는 쪽에서 또 필요한 전력은 너희들이 알아서 생산해라라는 쪽으로 행정명령이 들어갈 수 있는 과정들이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직접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서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전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이 원전과 관련된 쪽들은 계속 또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와 함께 이제 SMR들이 더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특히 중동 같은 경우도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라고 하지만 오히려 전력 비용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망은 원자원이 맞겠다는 쪽에서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또 연관을 시킬 수 있는 또 전력 설비들은 같이 커지겠죠. 없는 쪽들이 에너지원이 생긴다 그러면 전력 설비와 관련된 쪽들은 다 수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특히 직류 송배전 그리고 또 중저압, 초고압 쪽에 대한 장비 공급들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수혜 관점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점들도 보시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일단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는 바싹 들어왔지만 네.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나머지 기업들과 함께 다 실적 발표 확인하면서 레벨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선 여전히 실적 뚜껑을 열어보자라는 관점과 함께 좀 더 긍정적인 흐름들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짚어봤습니다. AI 성장 내러티브와 함께 가고 있는 전력주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 내용 꼼꼼히 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KB금융도 오늘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5% 이상 장중에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실적 발표 역시나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 주가가 전반적으로 활짝 웃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순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세 이끌어주고 있는데 KB금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도 은행주, 특히 오늘도 이제 타이밍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3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하루 만에 순매수로 바뀌었다라는 쪽에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눈에 띕니다. 지금같이 비은행 계열사 쪽에서 3분기까지 순이익 기여도가 거의 40%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특히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뭐 KB증권이라든가 나머지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작용하는 측면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2024년도니까 2년 전이죠.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 최초로 순이익이 연간 5조 원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은 한 5조 7천억까지 또한 12% 정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계속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배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안정적인 순이자 마진, NIM 쪽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쪽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럼 더 이상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금리 하락기 쪽에서는 예대 마진들이 오히려 하향되다 보니까 그 폭들이 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는데 더 이상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쪽은 예대 마진의 축소폭이 좀 더 없겠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모습들이고요. 세 번째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도 가장 솔선수범하는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은행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중에 배당 성향을 30%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25%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계속 돈을 잘 벌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쪽들에 대한 모습들이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쪽이나 소각까지도 확대를 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총 주주 환원율이죠.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걸 다 합치게 되면은 전부 52%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이게 하나의 주가의 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제 매입, 소각 모두 다 이제 주당 순이익이 연평균 10% 이상씩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계속 또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줄어드는 주수만큼 오히려 실적은 약간만 우상향한다고 하더라도 더 높아지는 EPS를 가져가기 시작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수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부가 정책들이 부동산 규제를 계속 강화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것들 쪽에서 개인 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신용대출도 관리하는 입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보다는 기업대출 쪽으로 좀 더 확대시킨다라고 했을 때 양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관리하기에는 기업대출이 좀 더 낫다는 쪽도 있긴 있겠지만 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정부의 정책과 같이 이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정부 정책들이 오히려 모두 다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같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러면 예대 마진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너희가 좀 뭐 상생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 출연을 더한다든가 아니면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요즘같이 어떤 이자율 상한제를 정해놓고 또 변화가 나오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약간 규제가 나올 수 있게 되게 되면 금융주에는 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들은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쪽들도 보시면서 여전히 추세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KB금융 오늘 금융 대장주로서 또 주가 흐름 주도해주고 있는데 4대 금융이 이제 이번 주부터 줄줄이 실적 발표합니다. 하나금융이 30일에 시작으로 실적을 내놓고요. KB금융과 신한금융이 각각 2월 5일, 우리금융이 2월 6일로 실적 발표 예정돼 있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금융주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어떤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한 종목,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 쪽에서
AD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내일 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관련된 쪽에서 파운드리 쪽을 좀 더 강조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거기서 이제 수주 가능성과 그리고 이제 정상화되는 모습들, 특히 만약에 내년 가게 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까지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쪽들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파운드리 쪽도 삼성전자한테 유리하게 바뀌어지는 게 미중 간의 기술의 패권이 계속 더 이어지는 또 AI 쪽의 패권들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 쪽에서 파운드리, 그러니까 AI 칩을 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TSMC 쪽으로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서 더 이상 물량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캐파를 더 늘려야 되는데 당장은 늘릴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인텔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쪽의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텐데 인텔은 아직 그렇게 준비가 덜 됐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기존에는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쪽의 디자인 하우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TSMC 쪽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 1, 2년 전부터 삼성전자 쪽으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면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DSP, 그러니까 즉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핵심 쪽의 라인들, 그러니까 3나노, 4나노 쪽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5나노 이하짜리는 대부분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는데 그동안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한 2, 3년 동안 안 좋았었는데 왜냐하면 양산 프로젝트가 TSMC에서 삼성전자로 넘어왔는데 삼성전자가 좀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2개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11개 그리고 2028년 가게 되면 15개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좀 빠르게 프로젝트 수가 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적은 당연히 적자를 계속 보다가 턴어라운드가 작년에 간신히 좀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60억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연도 2027년도 가게 되면 거의 300억대까지 예상을 하는 만큼 빠르게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또 비슷한 회사 중에서 이번에 작년 말에 상장했던 세미파이브가 있죠. 이쪽들이 릴레이팅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겠다는 쪽들도 일단 에이직 쪽에서 강점이 있는 흐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영향력이나 같은 디자인 하우스 쪽에 좀 모습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탄력들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같이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패턴 쪽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슬슬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난번 나왔던 고가대 부분 약한 45,000원대부터 5만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실적 개선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다음 레벨업을 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목표가는 한 1차로 45,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2,0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반도체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다라는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4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